번째 질문은 뭐니 해도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수주 얘기를 밝히면서 삼성의 생산 효율 허용, 직전 라인 진두지휘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고객과 파운드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메모리를 직접 생산 제조하는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파운더리는 네. 서비스업이니까 반도체 네. 서비스업이니까 확실하게 고객이 값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이런 발언들은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을 넘었다. 뉘앙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보통 왜냐하면 파운더리 고객들이 팬리스잖아요. 그럼 네. 기초 설계도를 제공하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설계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오토캐드로 된 설계도를 바르면 이걸로 반도체 못 만듭니다. 못 만들죠. 그냥 회로도거든요. 예, 예. 저항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운더리에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 하우스와 그다음에 자체 설계 인력을 통해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를 2단계나 3단계 거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설계도를 줄 때 어느 정도 완성된 설계도를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똑같은 예를 들어 블랙웰 칩에 대한 설계도를 일부를 TSMC,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하면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으로 갔을 때에 어떤 공정을 적용할 건지, 어떤 네. 물질을 적용할 건지, 어떤 소재를 쓸 이런 건지.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파운드리 업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성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TSMC가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유는 최종 제품으로 나왔을 때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원가도 상당히 생각보다 낮게 만들 수 있도록 네. 공정을 디자인한다라는 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운더리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특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협업은 많이 하겠죠. 고객하고 생산자 사이에 협업은 하지만 내가 직접 라인을 관리하겠다, 효율화를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말은 여지껏 어떤 고객도 파운더리 기업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 그 멘트라서 조금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 멘트이긴 한데 네.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 일정적인 좀 부정적인 그죠. 현재 상황들을 두 가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나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하시죠. 먼저 매를 맞고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3조 원가 22.8조 원, 뭐 네. 환율에 따라 계속 바뀌긴 하니까 네. 예,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1년의 수주 금액이라면 굉장한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35년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따지면 약 8년에 걸쳐서 네. 발생하니까 네. 연간 평균은 3조 원이 좀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근데 그 3조 원이 이익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매출이란 말이죠. 네. 지금 원래 파운더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TSMC를 따지면 한 60%가 나와요. 그건 효율이 굉장히 그건 잘 이제 나올 TSMC 경우인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라 사실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네. 테슬라의 물량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치를 갖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이익이 나겠죠. 이익이 나는 구조로 할 네. 텐데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SMC가 맡아주지 않은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긴 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가격에서 박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율이 나쁘면 나쁠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률도 안 좋아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수율이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웨이퍼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불량집이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이미 가격은 지불한 거죠. 최종에서 불량이 나오면 그만큼 고객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객은 그 수율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가격 100% 수율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장당 10,000불이라면 너네 수율이 50%니까 5,000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삼성전자가 수주한 이 금액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는 구조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대 10%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5%를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왜냐하면 적자잖아요. 파운드리 사업가. 고정 비용이 발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비, 그 공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 장비에 왜냐하면 그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로 나오는 거지 네. 요 수주 제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계산하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일부 분리를 해서 테슬라 수주 물량 그래도 흑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사이가 맥시멈일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보수적으로 해서 55%라고 하면은 뭐 연간 3조 원이라고 치고 매출이 네. 5%면은 1,500억.
분기로 하면 400억 원이 안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숫자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분기에 한 1조 7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발생하는 걸 보고 있어서 네. 여기에 400억 원의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실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일 것이다. 아,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미리 말씀드린 주사를 네네. 맞기 위한 안 좋은 뉴스. 네. 그래도 사실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실적에 큰 변화가 올해는 최소한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좋은 거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맞춰볼게요. 네. 제가 박사님 방송을 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파운더리 비즈니스 생태계와 시장 점유율 분포를 보면은 네. 1위 업체인 TSMC가 67%가 넘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네. 곧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조만간 미국과 EU에서는 공정거래 이슈로 뭔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네. TSMC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높이고 싶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당연히 공정거래법상으로 걸려 들어갈 게 거니까. 뻔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TSMC와 똑같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제품들을 적절한 납기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만 한다면 그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구조상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것이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인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면에서 지금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인텔도 지금 최근에 몇몇 브로드컴의 AMD랑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초도 물량 생산해서 지금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가 일단 기대했던 빅테크 기업은 아니에요. 애플,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세컨드 티어라고 할 수 있죠. 고객의 어쨌든 레벨링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세컨드 티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물량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테슬라 물량 자체가 뭔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키가 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테슬라의 물량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그리고 또 거기서 수율도 좀 높이고 기술력을 보강해 준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잘 나오면 테슬라가 그 다음 후속 물량을 대량으로 맡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 소문을 타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이제는 조금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해서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테슬라 첫 물량을 잘 만들어내는 성공적으로 잘 했다면 네. 만약에 이것에서 다시 테슬라가 안 되겠다 다시 TSMC로 돌아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갈림길에 있습니다. 굉장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7%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거는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구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양산을 잘해요. 일단 양산 캐퍼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험대 어떻게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러내면 본고사를 또 이전에 한 19%,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다시 2, 3년 내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모의고사에서 페일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 어려운 와무의 시기는 더 오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이자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는 3나노, 4나노의 수율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갤럭시 2600도 이제는 자사에서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과거보다는 파운더리 쪽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AMD나 뭐 테슬라가 TSMC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물량들을 TSMC가 캐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한테 일부 넘겨준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더 가속화시키려면 도대체 삼성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두 가지죠. 그동안에 그러면 고객들이 이탈을 했을까? 한때 19%가 넘었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7.7%까지 낮아졌는데 네. 절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 보면은 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뭐 수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사실 이 부분을 관가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성능 문제. 성능 동일한 설계도를 TSMC를 주고 삼성전자가 줬어요. 과거에 항상. 네. 왜냐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네. 리스크를 좀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뭐 단적으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냥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뭐 비공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은 바로는 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네. TSMC 최소한 10%그 이하만큼의 그 이상의 차이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수율도 문제가 되고 수율은 결국엔 경제성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퍼포먼스는 성능의 문제인데 네. 두 개의 문제가 다 존재를 했었다. 네. 그것이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고객들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 나올 때마다 항상 벤치마크 성능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크 성능 보면서 발열도 보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것도 보고 그리고 배터리도 결국은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거니까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삼성전자한테 도입을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내부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가 있는데 네. 올해 1분기에 거기서 삼성전자를 배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APS 안 썼죠. 안 썼죠. 퀄컴 칩을 전량 썼었다가 이제 좀 다시 쓰겠다. 엑시노스를 좀 쓰겠다. 예, 엑시노스 쓰겠다고 했는 게 정말 엑시노스가 만족할 만해서 쓴다기보다는 아마 내부적으로 악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사 제품조차 안 써주고 누가 우리 걸 사주겠느냐.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엑시노트와 퀄컴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아마 교통 정리를 된 것을 보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내부 고객을 먼저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야 외부 고객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내부 고객 만족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투자가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팹에서 뭐 그 물량들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선제 투자 그리고 물량 보장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테일러 팹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이게 파운더리라는 산업이 D램 낸더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메모리 사업, 파운드리 사업, 파운드리는 ASIC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산 공정이다.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네. 반도체 파운더리와 반도체 제조업.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이죠. 파운더리는 반도체 서비스업이고요. 서비스업이죠.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하는 거는 자동차 제조업이죠.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통운 회사들이 있고 관광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운수 회사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운수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건 똑같긴 하지만 서비스를 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그런 양쪽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핵심 요인들은 완전히 다를 거고요.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D램이나 낸드를 잘 만드는 회사가 파운더를 잘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는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일부라는 거는 이제 제조를 할 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네.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팹 시설들이 있다 정도인데 아, 그렇다고 파운더리를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더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달랐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던 엔지니어와 그 영업을 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운수 사업 회사를 차린 거죠. 택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택시 사업자 카카오 모빌리티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경쟁력이 높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오랜 10년 이상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자체도 파운드리에 적합한 구조로 많은 부분 변화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TSMC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긴 했어요. 특히 고위직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의 고위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회사 전체가 바뀌는 쉽지 않다. 그런 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라면 기존 조직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온 임원에 대한 거부 반응과 거기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TSMC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분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해야 되는 건 결국 이재용 회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예 시작부터 파운드리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M&A를 통해서 파운드리 회사를 시드 머니로 해서 네, 여기에 삼성전자 잡고 있던 다른 역량들을 붙여가야 되는데 네. 메모리 사업부에서 간 사람들이 지금 시드 머니가 되어 있고 외부 사람들 한 명씩 붙이는 거기다 거로는 파운드리 붙이는 거군요. 여전히 반도체 제조업의 문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회사 자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